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 역대 영부인 최초로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합니다. 특검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금거부기를 건넨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수요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전승절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위원장과 접촉할지도 관심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김 여사는 어제 진행된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논란이 된 명품 장신구와 명품 시계를 찾기 위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김건희 여사를 기소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5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집중 추궁했고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입니다. 구속 후 5차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 먼저 기소될 전망입니다. 기존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 거부기를 건넨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특검팀은 국교위원장 임명 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입니다.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품 목걸이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비서실장을 공직에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 씨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난 그냥 한다면 원하신 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제가 제지였으면 뭐가 나오겠죠. 한편 김건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IMS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오늘 기소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의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인데요. 권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7일 13시간이 넘게 대면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큰 거 한 장, 권성동 5천이라고 남긴 메모 등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한 특검팀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대 특검을 포함한 특검 역사를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현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영장 심사에 앞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법무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 뒤 투표가 진행됩니다. 만일 부결되면 영장은 곧바로 기각됩니다. 권 의원은 SNS에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특검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경로설 수사를 피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의 요청으로 내려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서둘러 해제하려고 했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해제 심의를 빨리 해달라고 직접 재촉하자 법무부 실무자가 해제 신청이 접수된 바로 이튿날 심의위를 열기 위해 검토한 내용이 적힌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틀 뒤인 6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당시 법무부가 출국 금지 해제 과정을 서두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실무자의 메모에는 7일 심의를 여는 것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겁니다. 이 전 장관이 이의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심의를 열기 위해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법무부 고위 간부는 이 전 장관 측이 빨리 심의를 열어달라고 재촉한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간부의 반대로 심의는 하루 뒤인 8일 열렸고 같은 날 출금이 해제됐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의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 금지 해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가 해제될 것을 미리 알고 심의를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수사기관의 안내로 신청한 것뿐이라며 출국 항공편 시간이 촉박해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관여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 전 차관이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2차례나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 신청 서류를 내는 데에는 전직 법무부 차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전 장관에게 신청 절차와 서류를 전달해 준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차관이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2차례 직접 전화를 건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는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절차를 묻고 관련 서류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전화를 걸기 2달 전 퇴임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간부가 이 전 차관 요청에 따라 실제로 서류를 전달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왜 나서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도우려 한 건지 그 배경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출신인 이 전 장관과는 특별한 접점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 전 차관은 MBN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공개된 파일을 전달해준 것이라며 개인적 도움을 준 것일 뿐 어떤 불법적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도 당시 기억나는 법조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차관 둘뿐이어서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있을 중국 전승절 기념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3국 연대를 과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승절에 참석하는 26명의 각국 정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름을 가장 앞에 뒀습니다. 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데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정상이 나란히 테난먼 막루에 서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중러 정상의 3자 회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외교적 고립에 있지 않고 세계의 가장 힘 있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천안문에 쓴 그 한 모습의 사진을 통해서 대내외에 확실하게 최근 북중 관계가 소원했던 만큼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가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추후 북미 회담까지 고려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미 회담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카드로서의 활용도 염두에 두고 있게 의도하는 목표는 더 높은 거라는 거예요. 북한 매체 역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았으며 곧 중국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리 측에선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합니다. 열병식에서 테난먼 막루에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찬장에서 문배주를 나눠 마신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상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관심은 우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인데 두 사람이 악수라도 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 최고위급 인사 간 접촉이 됩니다. 우원식 의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인가 그때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랬던 사이라 서로 아는 사이. 모른 척은 안 할 거예요. 우 실장은 우 의장의 가족이 아직 북한에 살아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도 했었다며 두 사람이 만나면 좋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방중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에 참석하는 우 의장이 중국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전승절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항일 영화 흥행에 이어 나들이를 나가면서조차 반일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외교적으로도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영화가 끝났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흐느끼는 아이들. 감정이 복받친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국가를 부릅니다. 1937년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의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난징 사진관의 관람 모습입니다. 난징 사진관을 필두로 항일 영화가 최근 연이어 개봉했는데 상영을 시작하자마자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항일 투쟁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는 관람객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재개장한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입니다. 평일이지만 전승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일본군에 맞서 싸운 군인들의 조각상 앞에는 헌화를 위한 단체 관람객들의 줄이 늘어섰고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기념관을 찾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중국 SNS는 더욱 원색적입니다. 일장기를 짓밟거나 찢는 건 기본. 2차 대전 당시 일왕인 히로히토의 이미지를 AI 기술로 가공해 개처럼 짓거나 네 발로 기는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당 영상들에 대해 공식 항의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상을 어제 SNS에 올리는 등 전승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당분간 집 밖에서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빠진 이 대통령과의 1대1 대화 형식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귀국 후 첫 지시로 내린 겁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장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장 대표가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하지 않자 회동을 재차 촉구한 겁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정청래 대표를 제외한 1대1 회동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제와 관련해선 민생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특검도 포함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이 논의하고 싶은 어떤 주제든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넓은 마음으로 대통령실에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제안이 없었다는 장 대표 주장에 우수석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지 않았느냐며 반박해 회동 성사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지지하는 듯한 언행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MBN이 음모론과 관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 후보자의 SNS 활동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최규진 당시 세종시 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10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날에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는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좌초됐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최 후보자는 해당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또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한 영화 개봉 기사를 공유하며 반드시 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원일 당시 천안함 함장은 최 후보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안보관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을 공유했고 이것은 교육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정치 선동가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하는 최 전 함장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워크숍에서 다음 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에 배정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입법대결을 앞두고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체계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한 여당 내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가 함께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12.3 내란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제출한 수사 요청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할 당시 주심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특별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 특검이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부당하게 의결을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75년 만에 조은석 의원 같은 그런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관계 법리 적용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사무처는 아까 그 감찰관이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제가 시행문을 작성해서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 요청서를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되기 불과 며칠 전 수사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조 특검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선임한 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했지만 소송은 개인 명의로 해 절차가 어긋난다며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조 특검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로부터 인력과 사무실을 제공받아 서울중앙지검 옆 서울고검청사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 검찰과 소송전을 벌이는 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어제 서울 시내 고등학교 7곳에 일본 변호사 명의로 테러 협박 팩스가 전송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미국의 한 웹팩스 회사 번호로 전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가입자와 발신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교문 밖으로 가방을 던지고 힘겹게 담을 넘어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교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학생도 발견됩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일본인 변호사 명의의 테러 협박 팩스가 전송돼 긴급 대피한 겁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지만 팩스를 받은 서울 시내 7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거나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너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일이라서 안 믿겼어요. 이 학교 졸업생이면 다음 달 5일까지 수능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지만 폭발물 신고 때문에 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팩스를 추적한 결과 미국의 한 웹팩스 업체 번호로 파악하고 미국에도 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전송된 협박 팩스 번호가 동일하고 조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가입자와 발신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웹팩스 특성상 발신지를 미국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일본과의 공조 등 투트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50건 가까이 테러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공권력 낭비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앞서 2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유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죠. 유 씨가 이번엔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유명 가수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 유 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요청해 입국을 시도했고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낸 유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외교부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건 아니라며 재차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 씨는 2차 소송을 제기해 다시 최종 승소했고
외교부는 유 씨의 언행을 보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비자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비판해온 유 씨는 최근에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지금.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도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한 유 씨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LA 영사관 측이 항소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도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유명 가수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수면제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싸이 측은 대리 수령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이혁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싸이가 2022년부터 의사와 직접 만나는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자낙스와 스틸록스입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입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처방한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교수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혹은 비대면 진료 뒤 대리 수령을 했는지 아니면 대리 처방을 했는지인데 어떤 경우든 의료법 위반, 즉 불법입니다. 먼저 의사의 말처럼 비대면 진료를 했다고 해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합니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합법적인 진료였다면 약은 우편이나 택배로 이송할 수 있어 매니저가 약을 대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리 처방도 싸이의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해야 하는데 싸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게다가 매니저는 가족도 아니어서 대리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싸이의 소속사는 대리 수령을 강조하며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셈이어서 왜 싸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법 특혜를 받았는지 그 이유도 경찰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이거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경찰은 진료 기록을 분석한 뒤 싸이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을 노려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제 해킹 조직 약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구속 상태거나 군복무 등으로 피해에 곧바로 대응이 어려운 이들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황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호텔 직원이 객실 청소를 왔다고 말하자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수백억 원대 국제 해킹 조직 총책인 중국인 A씨 등 2명이 검거된 겁니다.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와 IT 업체 등 6곳을 해킹한 뒤 258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명의로 알뜰폰 개통 서비스를 해킹해 유심을 부정 개통한 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을 확보해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16명으로부터 390억 원을 뜯어냈고 10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더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군복무 중인 유명인이나 수감 중인 대기업 회장 등이 표적이 됐습니다. 실제 BTS 정국도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는데 다행히 소속사가 즉각 대응에 나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알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노린 것이죠. 이후 경찰은 끈질긴 추적과 공조 수사로 해킹 조직원 18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검거된 또 다른 총책 B씨를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하는 한편 공범 추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지난 4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로 호송되는 장면입니다. 이 씨는 일가족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두 차례 공판 끝에 검찰은 이 씨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5명을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씨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이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한 카페를 찾아온 남성 손님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면서 사장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카페에 오는 여학생의 아버지였고 쇼핑백 안엔 직접 짠 김밥과 과일이 들어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러 카페를 찾는 딸이 사장님이 참 친절해 큰 힘이 된다고 했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개업한 지 2달, 카페 사장은 매일 웃으며 일했는데 큰 상을 받은 것 같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지금까지 200만에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버지 사랑이 감동이다,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등 훈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이 코앞인데 여전히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견디기 힘든 더위긴 하지만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승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바지만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냐, 저 정도면 직원이 제지해야 한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최근 강원 원주시의 한 대형 마트에선 한 남성이 알몸으로 뛰어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노출은 단순히 매너에만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한 배달앱에서 신규 가입자들에게 치킨 할인 쿠폰을 제공했는데요. 이 이벤트가 뜻밖의 치킨 콜라 사재기로 이어졌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였지만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쿠폰을 무한정 받을 수 있다는 꼼수가 등장한 건데요. 이런 방법을 통한 반복 주문 인증 게시물이 속출하자 진상이다, 먹지도 못할 만큼 주문하는 게 말이 되냐 등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부 누리꾼들은 문제될 게 없다며 알아낸 사람이 잘한 것이란 의견을 내놔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해당 앱 측에서 한 번만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내년부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3년 만에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평균 2,20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건보율을 동결해왔지만 결국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근로자는 한 달에 약 10만 6천 원, 월급이 500만 원이면 17만 7천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매달 1,500원에서 2,500원 정도 더 내게 될 예정입니다. 직장인 전체 평균으로는 2,20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건보료 인하 또는 동결을 선택한 답변이 80%를 넘겼습니다. 급여나 이런 거는 많이 오르진 않을 텐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건보율을 높이는 건
조만간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건보 재정은 이대로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30년엔 누적 준비금까지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이례적으로 빨리 느는 데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느라 재정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것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에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종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공장 등 에너지 시설 등에 타격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가운데로 날아온 미사일이 폭발하자 거대한 불꽃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폭발에 휘말린 건물은 산산조각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한 겁니다. Получається, ракета прилетіла і людей їх викинуло просто, бо вони були ржаві.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 시내 20여 곳이 폭격당했고 유럽연합 대표부 건물과 영국 문화원도 피해를 입어 EU와 영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외교적 해결과 종전 대신 살상을 선택했다면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 크라스노다르의 정유공장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의 정상회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는 오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나라라 슈퍼보드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손오공이 보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나는 한 남성. 발끝엔 보드까지 달려있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이다이버 숀 맥코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주에 등장한 건데요. 잠시 후 보드를 다리 위 케이블에서 아슬아슬하게 타더니 완벽한 착지까지 선보입니다. 약 1.5km 상공에서 점프한 맥코맥은 18개월 가까이 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군요. 그런데 모두가 이 도전에 박수를 보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가 한때 통제되면서 중요한 면접을 놓쳤다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때가 종종 있죠. 이번에 소개할 영상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한 남성이 격앙된 상태로 다른 남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대화가 잘 안 풀렸는지 곧바로 팔을 잡아 끌고 몸을 밀치기까지 하는데요. 급기야 상황을 중재하려던 녹색옷의 보좌진까지 몸싸움에 휘말려 넘어지고 마네요. 현지 시각 27일 멕시코 의회에서 극한 난투극이 벌어졌는데요. 야당 대표가 집권당 소속 상원 의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답니다. 그동안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한 미군의 개입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귀엽고 친근한 외모로 사랑받는 벨루가는 8살 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똑똑한 벨루가가 새로운 개인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얀 옷을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밝은 표정으로 앉아 뭔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수족관 앞에 선 신혼부부들 뒤로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벨루가 2마리가 몸으로 하트를 만들어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네요. 중국의 한 수족관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벨루가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는 벨루가뿐만 아니라 펭귄이나 바다 사자도 커플들의 결혼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벨루가가 인정한 사랑, 낭만적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최초로 영국에서 장기 공연하며 K-뮤지컬을 알린 마리 퀴리가 4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예와 수묵화, 동양 철학을 통해 현대 추상화의 영역을 확장해온 김민정 작가가 4년 만에 개인전으로 찾아왔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여성이자 이민자로서 겪어야 했던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방사성 원소 라듐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마리 퀴리의 실제 삶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입니다. 2020년 초연 후 올해 4번째 시즌으로 지난해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한국 뮤지컬 최초로 현지 프로덕션으로 장기 공연을 하며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제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해 프로듀서상, 극본상, 작곡상, 연출상 등 5관왕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그냥 잘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그 여정, 그리고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불에 태워진 한지를 지그재그로 쌓아 올리면 형형색색의 한지는 배색의 조화를 이루고 한 폭의 추상화가 됩니다. 김민정 작가의 반복 행위는 상처를 감싸는 치유와 하나로 수렴하는 지그재그의 조화로 피어납니다. 피부는 시간과 경험, 기억의 복합적 층위를 품은 살아있는 흔적이란 점에 주목한 이강승 작가와 캔디스 린의 2인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잊힌 인물과 공동체의 서사에 주목해 강한 울림을 전합니다.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대저택에서 상처받고 외로운 친구들이 만나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가족으로 성장해갑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로블록스 세계관을 무대로 옮긴 최초의 시도로 시시각각 변하는 배경에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밤 후텁지근하셨죠. 서울에는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전 34도, 강릉과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도 한낮에 30도를 웃돌겠고요.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는 대구의 한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욱 덥겠습니다.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7.5도, 강릉이 30.3도, 부산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강릉이 35도, 대전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달인 9월 초순까지도 대체로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